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최초가 최고를 만든다는 생각. NH투자증권의 새로운 시각. 최초로 핫해 이젠 최고를 할 때 우리가 만들면 인기 급등. 모두가 따라와 기세 등등. NH롭게 새롭게 NH롭게 새롭게. 투자가 새로워지면 NH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행.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주거 공간의 한계를 넘어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주거 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가 되고 랜드마크를 넘어 시대의 기준이 된다. 효성이 만드는 프리미엄 꿈의 공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효성. 동부화재가 이름을 바꿉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약속. 가족 사랑을 지키는 약속. 이름이 바뀌어도 그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시사계 측면 승부사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뭘요. 오늘은 무슨 이슈입니까? 처음 본다. 저는 처음 보시는 사연이 아니고 뭘 처음 본다는 겁니까? 네. 최순실 씨가 예. 지난해 그 이즈음에 예. 그 JTBC가 보도했던 그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드러나게 하는 일종의 예. 스모킹 건이었다.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좀 재판부에서 한번 검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드디어 검찰이 그 태블릿 PC를 재판정에 떡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예. 이 태블릿 PC 처음 봤는데 오늘 네. 이런 거 쓰지 않았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딱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주장한 것과는 일치하네요. 일관되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 아니고 예. 고영태 를 비롯한 그 일당들이 네. 다 이 조작해서 만든 뭐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네. 그 예전에 그 녹취록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이러면서 예. 이거 다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 없애라. 예, 이게 없애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훔쳐가가지고 예. 조작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 몰고 가야 된다. 예, 뭐 이런 예, 대화를 막 이제 했던 바로 그 이제 PC인데 하여튼 그 관점에서 보자면 하여튼 일관되게 좀 주장은 좀 일단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저희 방송이 시사 뉴스 방송이지만 이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치정 이야기가 결국은 이 참 국정농단에까지 밝히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치정이 아니라잖아요. 아닙니까? 사랑이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까? 예. 저는 잘 관심을 안 뒀어요. 그냥 업무상의 관계. 업무상의 관계? 예. 운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상하 관계였고. 직원과 고용인의 관계. 고영태 씨도 어찌됐건 자기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그것도 믿어야 되나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왔었죠. 얼마 전에.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혜원 씨. 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2012년 대선 당시에 일했던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대한애국당이 이제 10월 8일 이제 인터뷰를 대한애국당은 누가 만든 당입니까?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이 만든 당이죠. 예, 또 미디어워치 또 변희재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이제 친박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런 정당이죠. 네. 하여튼 거기에 좀 관계된 분이에요. 예. 어찌됐건 그 신혜원 씨가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 카카오톡, 메일, 다운받았다는 SNS 팀 운영 방안 이런 문건으로 볼 때 자기가 그 속한 그 대선 SNS 팀에서 사용했던 태블릿 PC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죠. 네. 한 2개월 정도 뭐 이제 자기가 사용을 했다는 이제 얘기를 그때 하긴 했습니다. 네. 입증됐습니까? 입증이 안 됐죠. 예. 그 이후에 이제 JTBC 측에서 이제 그 아주 낱낱이 반박을 다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그 담겨 있는 파일 그 문건을 보게 되면 뭐 호주 총리 대통령 축전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회담 참고 자료도 있고 북한과 뭐 비밀 내용이 담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80년대 유경재단 유치원 문제도 있고 정유라 씨 딸 유연으로 작성된 문서 이런 것도 이제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거를 뭐 그 신혜원 씨가 사용했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JTBC 측도 해명을 했고 이 태블릿 PC의 이제 최초 개통자가 있습니다. 이 김한수 전 그 행정관. 이분도 이제 최순실 씨가 영입을 해서 청와대까지 함께 가서 이제 일을 한 그런 인물이고 주로 이제 이쪽 SNS 담당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도 이 신혜원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는 자신이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가운데 다른 하나로 보인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확인돼 그동안에 쭉 이게 안 나왔었잖아요. 저 증거 자료로도 그죠? 네. 재판정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뭐 특검에서 이미 이제 포렌식을 다 했죠. 해서 보고서까지 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신혜원 씨와 대한애국당 측에서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알고 봤더니 그 포렌식 자료를 봤더니 신혜원 씨 것 같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포렌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재판부 주도로 해서 다시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서 감정을 일단 의뢰를 좀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모킹 건이었는데 왜 이제서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서 감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감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 단계, 특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포렌식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최순실 측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이거 신혜원 씨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특검에서 다 검사를 하고 포렌식을 다 했으면 탄핵 당시에 이 태블릿 PC를 증거 자료로 내놨어야지만 말이 없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미 거기에서 사실 결정적인 그 포렌식 자료에서 결정적인 것들은 다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태블릿 PC 위치 정보 다 확인을 해보니 뭐 이게 독일 최순실 씨가 갔을 때 또 제주도에 갔을 때 일정 다 일치하고 또 뭐 최순실 씨 관련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명백히 이제 그 최순실 씨 것이다라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특검에서 인정을 다 했던 거고 또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활용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최순실 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재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만약 최순실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사건 이게 다 원천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처음부터 계속 나는 뭐 무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더욱더 주장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건, 청와대 이제 기밀 문건이 나오고 뭐 들어가고 이거와 관련된 거고 사실은 그 이외에 뭐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이라든가 미르 K스포츠재단 뭐 지원 관련 내용이라든가 정유라 뭐 이대 입학 비리 혐의라든가 뭐 비선 진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태블릿 PC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 하겠습니다. 이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8명 의원이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죠. 시중에서는 그런 말도 돈대요. 요즘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새들이 또 날아오고 있다, 날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데 참 속내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양당이 모두가. 조호영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13일 이후 나갈 모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 계시는 의원분들은 역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후보를 사퇴했다가 다시 전당대회에 복귀한 분입니다.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예. 8분이 결국 나가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수요일 날을 고비로 해서 원내외 대책회의하고 또 원외위원장님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좀 다져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굉장히 비장한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네. 이제 조금 더 수속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미 나갈 걸로 결심을 굳히신 것 같고 정병국 의원이나 김세현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탈당 사태 이후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미 이제 같이 대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네. 분들이 사실 마음이 다 전체가 다 하나로 통일한 건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날마다 두세 시간씩 지금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킨십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좀 서로 그냥 갈기갈기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지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지역 주민들에게 여쭤봤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 민의를 반영을 하신 결정입니까? 8분들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예.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데 네. 아무래도 합치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정치인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고뇌 속에서 그쪽으로 간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가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투표로서 보수우파 대통합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선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선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더 이상 바른정당 의원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은요? 홍준표 대표 얘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저희 바른정당이 개보수정당으로 한번 네. 제대로 패권 세력의 정당에서 벗어나서 한번 해보자고 왔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한 게 변했고요. 예. 또 알다시피 저는 월요일 날 제가 후보 사퇴했다가 수요일 날 3일 만에 번복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는데요. 네. 그러한 게 이제 바른정당을 어떻게든 쪼개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당에 있는 당협위원장이야 원외위원장들이 어떻게든 합치라고 어떻게든 다시 경선 복귀하라고 그냥 그렇게 연대 서명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제가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박인수 의원하고 함께 네. 이번에 이렇게 복귀했는데 또 복귀한 뒤에 굉장히 이제 수습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승자독식의 그러한 지금까지 지역 이념 속에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 정당이 해왔는데 그걸 네. 벗어나서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예. 그 다당제하의 새로운 모습이 분명히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거기에 지금 집중할 생각입니다. 떠나신 분들 말씀이 이제 명분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통합한다라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못 막으셨잖아요. 예, 못 막아서 지금 바른당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건 사실이죠. 예. 거기에 명분은 걸었지만 뒷면에는 그런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때문에 이게 겹쳐져서 그렇군요. 가진 것 같습니다. 11분의 의원들께서 이제 탈당 결정하신 분들 제외한 나머지 11분들께서 모이셔서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력도 좀 보여주고, 불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좀 소통하고 원만하게 전면에 나설 때 나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교환됐다는데 맞습니까? 일요일 날 20명이 처음 모여서 네. 어떻게든 탈당 사태를 막고 이 전당대회를 한 달을 미뤄서라도 한번 당대당 통합으로 가고 예. 주호영,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동 선언한 그러한 이를테면 규제 프리존법 또는 서비스 산업 기본법 네. 또는 방송법 이런 걸 이번에 꼭 한 달 안에 통과시켜서 뭔가 보여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유승민 하태경 후보가 그냥 전당대회로 간다 해가지고 이게 깨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랄까 이게 유승민 하태경 후보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3일 동안 계속 토론회 하면서 좀 의견이 이제 하나로 좀 모아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11명이 정말 힘을 합쳐서. 예. 다시 한번 해보자는. 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한 기간 동안 밖에서 지금 내부에 있는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과 어떤 설전이 좀 벌어졌던 상황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국민의당도 결국은 연말 쪽으로 가다 보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통합 정도까지는 가야 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마음 모아지는 것이요. 예. 지금 현재 중도 보수를 전체로 어우르는 통합을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거가 지금 주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지금 의원 지원하고 저희 바른정당 저하고 이렇게 통합 포럼이 지금 7차 7번 이렇게 통해서 예. 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예. 이러한 등등이 이제 쌓이게 되면 국민의당과 또 그 외에 한국당도 지금 저렇게 우리가 9명이 갔지만은 네. 거기도 지금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보고 예. 미래 시대 정신에 맞는 예. 그러한 프레임을 한번 우리가 짜서 나간다고 하면 예. 안철수 대표도 지금 다당제하에 뭔가 선거구제 개편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네. 또 저희 바른당에서도 그런 내용하고는 아주 공감하고 단일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등등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쌓이면 네. 나중에 어떤 좋은 예.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입니다. 네. 특정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김무성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다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 중도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 이 말이 먹힐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서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의원께서 하실 수 있을 만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네. 이쪽에 보면 이제 안철수, 이런 분들이 큰 틀을 짜서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나간다고 하면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그러한 인물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만 간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예. 새로운 어떤 젊은 이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네. 그렇게 힘이 모아진다고 하면 네. 문재인 폭주에 대한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 끝까지 남아 계실 생각을 하셨으면 바른정당을 나름대로 다당제 하에서의 새로운 실험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모습으로 하여튼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